네, 호국불교의 경주에서 그러니까 신라 시대 도시 아니겠습니까? 근데 남산에 목 없는 부처님들이 발견된다는 건 어떤 이유예요? 무서운데요. 예, 남산에는 최근에 그렇게 많지 않고 최근에는 이제 불상을 많이 모아둔 경주박물관 네. 내 가보면 이제 목이 없는 불상이 있거나 수리를 해서 이제 목과 몸체를 붙여둔 부처님도 계시고 어쨌거나 이제 경주뿐만이 아니고 전국 도처에 이제 불상을 보면 특히 이제 입체적으로 만든 불상들에서는 목이 몸체에서 분리되어 있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죠. 뭐 지금 보면 끔찍한 그런 사례인데 근데 교수님 말씀하시는 건 좀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말씀하신 것 아니, 같은데요. 그렇진 않습니다. 누가 일부러 그렇게 파괴한 거 아닌가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제 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역사 문화 전기를 끊기 위해서 불상의 목을 이제 파괴했다. 아마 그런 사례가 없지 않았을 겁니다. 또 이제 일부러 불상 전체를 이제 가져가는 건 힘드니까 일부 이제 몸체와 불두를 분리해서 이제 가져가면 은닉해서 이제 이걸 작물로 이제 팔아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골동품으로 만들어서 그래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계에서 생각하는 것은 조선시대가 기본적으로 이제 숭유 억불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왕실에서도 그러니까 불교를 믿는 사람들도 있고 해가지고 일부 이제 불교가 명맥을 유지하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선비들이 결국은 이제 불적들을 훼손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조선 시대에 이렇게 훼손된 이렇게 불상이 더 많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다만 일제 시대에 더 끔찍한 것들은 뭐냐면 이런 불상들이 제일 중요한 것들은 제자리에 있어야 가장 이제 가치를 바라는 것들이 문화유산으로서의 어떤 불상인데 이 위치를 너무나 터무니없이 이제 많이 옮겼다는 것들이죠. 서울에 가져가고 개인 정원에 갖다 두고 경주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서 가져가고 심지어는 그러니까 석굴암의 본조불까지 반출해서 가져가려고 했었거든요. 사실 그 남산이라고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산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전체가 불교의 유적이라고. 와. 일단 계곡 하나하나마다 조금씩 오면서 뭐 석불, 석탑 뭐 이런 것들이 꽉 차 있고 경주는 단지 신라만의 도시가 아니라 그 당시 동아시아에서 아주 손꼽히는 그 불교 중심지가 아니었을까.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후대에 몽골이 침략했을 때 황룡사를 불태워버려요. 그건 말 그대로 도시 자체의 정체성을 날려버리는 거고요. 그래서 남산을 한번 이렇게 오르내리면 힘도 들지만 신라 천년의 역사를 한번 한눈에 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도 불교 박물관으로서의 남산의 가치가 있기 때문이겠네요. 경주 남산을 보면 월성의 바로 남쪽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산을 향해서 월정교라는 그 왕궁과 남산을 잇는 다리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일찍부터 왕실과 관계된 곳이라 보고 있고요. 또한 남산 신성이라든가 장창이라 부르는 창고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신라 왕실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아마도 왕실 또는 귀족들이 자기의 어떠한 집안이라든가 가족, 부모를 위해서 절을 만들어서 유지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바라본다면 이제 남산 자체를 신라인들의 기본적인 어떤 마음의 쉼터 또는 종교적인 안식처 정도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남산과 관련된 그 탄생 설화, 신화 이런 것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우리 아이들이 부르는 역사 노래 있잖아요. 고구려 세운 동명왕 백제원조왕 아래서 나온 혁거세 할 때 이제 아래서 나온 혁거세 신화가 이 남산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 남산에 실제 가보면 이 박혁거세를 기리는 이런 비석도 있고 뭐 우물터도 있고 그렇다고 하는데 같이 한번 찾아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나정이라는 곳은 원래 조선시대 때도 경주 박씨가 그 박혁거세가 탄생한 곳이라고 믿어왔고 조선시대 비석이 서 있어가지고 과거에는 그냥 조선시대 만들어진 유적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정의 성격을 밝히기 위해서 이제 발굴 조사를 하니까 그 조선시대 우물이라 생각했던 바깥쪽에서 통일신라 시대 팔각 건물지가 확인되고 또 그 아래에서는 초기 철기 시대 즉 박혁거세가
탄생했다고 보는 그 시대 유물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나정이 원래 나정이 맞다. 박혁거세가 여기 진짜 왔구나라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장소가 발견된 것입니다. 그리고 가을철에 이곳에 사람들이 많이 붐빈다는 옥룡암. 옥룡암도 좋죠. 예. 여기는 또 이육사 시인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단순한 단풍 명소가 아닌가 봐요. 맞아요, 맞아요. 옥룡암은 일제 시대에 사실은 불사가 이루어지면서 붙여진 이름이 옥룡암이고 원래 이제 신라 때는 거기에 이제 신라 때 사찰이 있었다고 해요. 여기에 이육사가 찾아와서 사실은 생전에 발표되지 않았었던 시조를 두 편 여기서 적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옥룡암 코스가 재밌는 것은 옥룡암을 벗어나서 약간 더 올라가면 거기에 이제 마해 탑이 있죠. 그 다음에 마해불도 있고 이게 아까 이야기했던 황룡사 불에 타서 황룡사 구청 석탑이 그저 목탑이 있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원형이 어떤 건지를 전혀 모르거든요. 그럴 때마다 등장하는 것이 옥룡암 뒤편에 있는 큰 바위에 그려진 신라시대의 탑의 형상입니다. 그 오른쪽에 마해불이 있고 그래서 아마 남산을 즐기는 분들은 가장 많이 찾는 코스 중에 하나가 아닌가. 진짜 남산에 또 우리가 좀 더 유심히 봐야 될 곳들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더 생긴 것 같고요. 경주 남산을 답사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서울의 남산은 그냥 남산이라고 해도 다 알고 네. 근데 경주 남산은 훨씬 이제 뿌리와 역사가 깊은데도 불구하고 경주 남산이라고 이렇게 표기하지 않으면 모르는 이 현실이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그렇죠. 꼭 가보겠습니다. 예. 저도 학교 다니기 전까지는 대학교에 답사 가기 전까지는 아니 경주에 웬 남산이야 나는 토암산밖에 모르는데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한번 가보고 불자이건 아니건 뭔가 좀 순례의 입장으로 해서 올라갔다 내려오기 딱 좋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산 옆에 낭산을 또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남산과 낭산, 이음과 미음의 차이가 이게 또 차이가 있습니다. 이 낭산이라는 곳은 어떻게 보면은 경주 시내로 보면 황룡사 동편 나지막한 구릉으로 돼 있고요. 낭산이라는 이름이 이제 좀 알려지게 된 거는 선덕여왕입니다. 선덕여왕이 미리 한 3가지 일이라는 내용을 보면은 선덕여왕이 자신의 무덤을 쓰는 데 있어가지고 사천왕사 위에 도솔천이 있다. 그 도솔천이 나의 무덤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사천왕사가 창건되기 전에 이미 선덕여왕이 돌아가셔가지고 낭산에다 무덤을 썼는데 이제 문무왕대 대에서 679년에 사천왕사를 지은 게 바로 선덕여왕릉의 남쪽, 바로 낭산의 기슭 아래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천왕사가 만들어지면서 선덕여왕의 마지막 그 예언이 맞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낭산의 중요성은 그 낭산 주변에 위치한 여러 유적들이 신라 왕실과 관련된 곳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선덕여왕도 그렇고 사천왕사도 그렇고 또한 구왕동 3층 석탑에 위치한 전 황복사지 같은 경우도 그곳에 3층 석탑에서 나온 사리기 명문 중에 신라 왕실을 갖다가 위한 사원이라는 그런 내용의 글귀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크게 본다면은 남산은 귀족들이나 신라의 왕경민들의 마음의 고향이라면은 낭산은 신라 왕실만을 위한 특별한 공간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낭산이라고 하면 많은 이제 사람들이 야, 그 경주하면 남산인데 너 남산을 왜 낭산이라고 그래? 라고 해서 이제 핀잔을 받기도 하는 게 다른 낭산인데요. 흔히 이제 문헌에서는 이제 신유림, 그러니까 신들이 거니는 수풀이다. 이렇게 이제 기술을 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능지탑도 있습니다. 그 자체로서 사학적인 자연 박물관인 셈이네요. 그렇죠. 유적이 예. 많습니다. 왕들의 그 무덤도 있고, 근데 또 경주의 명소 가운데는 이렇게 산을 왕릉으로 선택한 왕 말고도 바다를 선택한 왕도 있잖아요. 문무왕릉, 예. 수정왕릉. 이 문무왕릉이 누굽니까? 사실은 삼국 통일전쟁에서 사실은 왕위에 오르기 전부터 엄청나게 고생하신 분 아닙니까? 근데 사후에 다른 왕들은 또 산으로 또 그 경주 중심에 이렇게 왕릉을 세웠는데 왜 바다였을까요? 그게 호국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애니메이션 여러분 다 보셨습니까?
K-팝 데모넌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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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우리나라를 지켜주는 게 뭔가요? 혼문입니다. 혼문. 어. 문무왕릉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정말 평생 통일전쟁에 한 번 바쳤지만 죽어서는 동해의 용이 되어서 신라를 지키겠다. 그래서 불교식으로 화장을 해서 동해바다에 뿌려달라라고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K-팝 데모넌터스의 신라시대 버전이 문무왕릉의 수중왕릉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캐대언의 팬들이 여기 다녀가야겠는데요. 물론 다녀가야 시대 되겠죠. 정신 그 그게 혼문을 혼문입니다, 확인하는 혼문. 그 문무왕과 떼어낼 수 없는 게 또 가문사가 있습니다. 문무왕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해에 있는 자연 암을 갖다가 사방으로 물길을 내고 중앙에 보면은 외부에서 가져간 큰 판석이 안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무왕릉 조사할 때 그 밑에 그 대왕암 바로 그 바위 밑에 문무왕을 안치한 게 아닌가라고 추정했지만은 아마도 거기서 유해를 산골한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동해 용과 관련된 부분으로 이제 주목되는 게 가문사 금당에 보면은 한쪽 모퉁이에 구멍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그 동해 용왕이 된 문무왕이 용이 돼가지고 가문사 금당으로 들어온 게 아닌가라고 이제 그 보고서에서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구멍으로 들어오는 건 예, 용이? 그 가문사 금당이 좀 특이한 게 보면은 보통 건물에 보면은 이제 바닥에 마루를 까는데 거기는 돌을 가지고서 돌로 바닥을 만들고 그 위에 건물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돌론 바닥에 보면 한쪽에 구멍이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동해 용이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좀 추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가문사를 만든 것 자체가 신라 시대 입장에는 과거와 다르게 절에 있어가지고 탑을 2개를 세우는 동서 양쪽에 탑을 두는 이러한 정형이 만들어진 거고 또한 가문사가 이제 그 이후 고려 시대까지도 동해를 지키는 그런 호국 사찰로 계속 예. 사람들에게 인식되었기 때문에 그 문무왕 전설과 동해 용 그리고 가문사 이거는 이제 신라가 얼마나 이제 외적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려고 노력했는가라는 그러한 내용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예. 천년 고도의 도시 신라의 수도 경주였던 만큼 정말로 무궁무진한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이걸 알고 경주를 다시 간다면 더 새롭게 보일 것 같습니다. 경주 역사 유적지구 한번 투어해 보시겠습니다.
첨성대는 누구나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이 시간 통해서 느꼈지만 저희가 알고 있는 건 정말 빙산의 일각이겠구나 싶거든요. 첨성대 이야기도 좀 해볼게요. 예. 그리고 우리들 선배들은 올라갔죠. 경주에 가서 첨성대에 올라서 올라갔죠. 동양 최고의 천문대다라는 지위를 누리고 있습니다만 일부 이제 영국의 스톤헨지가 천문 시설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만 공식적으로는 아마 신라 선덕여왕 때 만들어진 이 첨성대가 가장 오래된 천문대가 아닐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뭐 학계에서도 일반적인. 과거에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지하 물리 탐사라 그래가지고 땅 속에 뭐가 있는지를 그 레이더 측량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첨성대를 중앙에 놓고 그 테두리를 따라서 12개의 방향에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땅 속에 뭔가 매납을 한 어떤 시설물들이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우리가 보통 방위를 나누는 데 있어가지고 그 12계절 12방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모습이 첨성대에도 나타나기 때문에 아마도 좀 더 이 첨성대를 관측 시설로 볼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것 같고요. 월성과 가까운 북쪽에서 그러한 어떤 천문 기상을 관측하면서 당시의 어떠한 그 농사라든가 어떠한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그러한 천문 관측 기록을 사용했던 그러한 시설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왕실에서 가까운 곳에 있고 호암산 위건, 어디건 상관. 반월성 근처건 어디든 하늘의 별들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너무 아름다웠겠어요. 그렇죠. 사다리를 걸쳐서 중간에 있는 창틀로 들어가서 내부에서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거기에 나무터를 하고 하늘을 관찰했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고 첨성대가 만들어진 이후에 천문과 관련된 기록들이 확연하게 늘어납니다. 네, 그런 정황들을 다 종합해서 살펴본다면 지금의 첨성대는 천문대가 분명하지 않겠는가. 지금은 다들 네. 시계, 뭐 핸드폰에 소위 말하는 시간을 알 수 있는 정보가 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어떤 특정한 날짜하고 그다음에 시간에 대한 정보는 거의 왕실에서 독점됐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당시는 어쨌든 불교가 이미 들어온 다음이었기 때문에 왕이 부덕하면 나라가 흉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왕의 입장은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때 사직이 있듯이 마찬가지로 하늘에 제사 지내고 하늘의 뭐 뜻을 표현이 이상하지만 살피는? 눈치를 봐야 네. 되는 그렇죠. 그런 시설이라면 천문대뿐만 아니라 하늘과 천신과 소통하고 교류하는 그런 어떤 출장소 역할로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유적과 역사 이야기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뭐 우리 국민들에게는 물론이고 또 세계인들에게도 또 관심받는 여행지가 요즘엔 경주라고 합니다. 세계 최고 여행 도시 10곳 중에 한 곳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여행 전문 가이드북 론리 플래닛에서 이 경주를 꼽았다고 하거든요. 근데 요즘 가보면 정말로 많이 변했죠. 제가 87년도 경주 와서 경주 시내 관광지를 갈 때는 밤이 되면 어두웠습니다. 그냥 밤이 되면 그냥 자연히 집에 가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경주에 보면 가장 아름다운 게 야경이 됐습니다. 야. 첨성대, 동궁과 월지. 황리단길이 또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예, 거기를 도보로 걸어보면은 경주의 옛 한옥과 곳곳에 숨어있는 맛집을 통해 가지고 눈과 입을 즐겁게 할 수가 있습니다. 경주는 세계문화유산이 2개예요. 보통 그 세계문화유산 그 유네스코에서 하는 거를 하는 기준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전 세계 사람들이 보편적 가치를 담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보존이
잘 돼 있어야 됩니다. 근데 경주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상당히 좀 독특한 그렇게 보존이 되기가 쉽지는 않은 건데 우리나라에서 발굴 현장을 일반인들한테 공개하는 경우는 경주가 최초입니다. 지금 경주 쪽샘지구라든가 월성지구 발굴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발굴 현장 공개 같은 게 다른 데서도 이제 점점 그 확산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면 뭐 경주가 아니라 뭐 서울 같은 경우에서 지금 현재 풍납토성 백제 거기서도 지금 현재 상시 공개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말씀하신 황리단길도 엄밀히 말하면 완전히 사적지거든요. 예. 그래서 보존이 우선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른 컨텐츠와 결합을 해서 예. 관광지, 그다음에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고 또 여기서 똑같은 음식 메뉴라도 어디서 먹냐에 따라서 사람이 느끼는 그 오감, 육감이 달라지는 거라면 경주에서 먹거리는 훨씬 더 지금보다 많이 개발돼서 관광객들을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을 해요. 계속 변하고 있지만 더 역사적인 가치를 좀 보존하면서 진화할 경주의 모습을 고민해 보기 위해서 지금 MZ세대들은 경주를 어떻게 즐기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대릉은 너무 예쁘죠. 산책하기도 좋고 이렇게 도심 한가운데에 고분이 어우러져 있으니까 경주에 왔다는 게 실감이 납니다. 이 대릉원 일대를 찾는 관광객분들이요 무조건 걷게 되는 길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죠? 황남동 황리단길. 저도 한번 가볍게 걸어보려고 왔는데요. 저와 함께 떠나보실까요? 와,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황리단길은 정말 활기찹니다. 다양한 음식들을 팔지만요. 그중에서도 자주 보이는 게 시범빵이거든요. 여기 오시면 다들 한 번씩은 드셔보나 봐요. 근데 시범빵 어떤 맛일까요? 정말 궁금한데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시범빵 같은데? 안녕하세요. 사장님, 저 치즈 시범빵 하나 주세요. 경주에 그렇게 유명하다는 시범빵, 저도 드디어 먹어봅니다. 그냥 동그란 빵인 줄 알았는데 맛도 굉장히 풍부하고 맛있습니다. 이 치즈가 쭉쭉 늘어나는 재미도 있네요. 엽서, 거울, 자석 등등등 이 경주를 상징하는 것들로 만들어진 굿즈인데요. 뭐 첨성대, 다보탑처럼요. 그러니까 의미도 있는데 힙하게까지 한 소품들 다 사가고 싶은데요. 결국에 하나 골랐습니다. 요거예요. DIY 키링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경주를 의미하는 요 키링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 좀 돌아다녔더니 배가 출출한데요. 제가 이럴 줄 알고 맛집 하나 알아놨거든요. 저만 따라오시죠. 원래는 경주가 전국에서 소를 가장 많이 기르는 도시였대요. 지금까지도 경주 한우가 맛좋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 한우 맛 좀 보려고 여기까지 찾아왔습니다.
와, 이게 비주얼만 봐도 군침이 흐르는데요. 경주에 오면 꼭 먹어봐야 할 음식, 바로 육회, 물회 여기 준비되어 있고요. 육회 비빔밥, 그리고 동궁과 월지 국수까지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뭐부터 먹어볼까요? 일단 너무 더우니까 시원한 물회부터 먹어보겠습니다. 초장에 섞인 육회를 잘 섞어서 소면부터 먹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육회는 많이 먹어봤는데 육회 물회는 처음이거든요. 어떤 맛일지 진짜 궁금하네요. 육회랑 야채를 듬뿍 얹어서 이거 진짜 맛있네요. 원래 물회가 약간 새콤달콤 하잖아요. 근데 고소한 육회까지 얹어지니까 이 조합이 생각보다 아주 괜찮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해산물보다는 고기를 더 좋아하는 편이기 때문에 원래 물회보다 이게 좀 더 제 취향에 맞는데요. 국수라고 해서 좀 따뜻할 줄 알았는데 은근히 시원한 육수여서 여름에 드시기에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회만큼이나 추천해요. 여름 별미로. 오늘 이렇게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요. 대릉원의 예쁜 풍경도 즐기고 황리단길까지 제대로 돌아봤습니다. 왜 사람들이 황리단길 하는지 저도 알 것 같은데요. 즐길 거리가 정말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주말 경주 나들이, 황리단길 나들이 어떠신가요? 예, 이 정도면 이제 세계인에게 좀 내놓을 수 있는 경주가 되었나 싶은데 당장 10월입니다. 전 세계 또 정상들을 우리가 맞이해야 되거든요. 이제 국립경주박물관 부지 안에 에이펙 만찬장이 이제 건설됩니다. 이 에이펙 만찬장 안에서 그 세계 정상들에게 경주를 대표하는 황금 유물을 한 자리에 모아서 이제 보여주는 기회가 이제 있습니다. 신라 금관 6개가 한 자리에다 모이는. 와, 최초의 아마도 이거는 그렇죠. 전후 정상만 후무한. 볼 수 있어요? 아마도 끝나면은 국립경주박물관에서 한번 대중들에게 그렇죠. 한번 리뉴얼 한 번 더 해주면 꼭 좋겠지만은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마도 신라 금관이 모두 한 자리에 모이는 초유의 전시가 있기 와. 때문에 아마 그러한 점은 대중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도 경주 곳곳에서 여러 가지 볼거리와 다양한 전시 행사가 기획되어 있기 때문에 에이펙 정상회의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 시민들한테도 새로운 볼거리가 제공될 거로 기대됩니다. 경주가 또 많이 바뀌는 또 기점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사실 우리가 신라의 유물이라든가 유적에 대해서는 뭐 발굴이라든가 연구를 통해 많이 했지만 신라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살았을까? 그런 거는 우리가 뭐 고고학뿐만 아니라 향가 연구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 그래서 그 신라가 아시다시피 골품제가 있었고 예. 각 관등마다 복식이 다 달랐고 복식이 다 달랐다는 얘기는 그 사람들 사이에 엄청난 신분의 차등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 게 실생활에도 반영되었을 거라면 먹는 것도 달랐을 거고 그다음에 생활도 달랐을 거고 또 대인관계도 달랐을 거고 어쨌든 지금과 같은 대중민주주의하고는 완전 다른, 그리고 또 불교가 모든 생활에서 최고의 이데올로기로 자리 잡았던 시기라면 지금과 많이 다른 시기였다면 한번 이거를 가상현실이든 뭐든 체험해 볼 수 있는, 예를 들면 신라 왕족이 즐겼던 메뉴 이거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그 신라는 뭐 유물에서도 나오다시피 그 당시 기준의 전 세계의 모든 산물들이 모이던 곳입니다. 바다 건너 외국에서도 일본에서도 왔고 그다음에 중국, 그다음에 서역에서 왔다면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한번 다 총망라해보는 그런 뭐 축제라든가 박람회 같은 거를 같이 하면서 여수라든가 그런 데서 한번 했던 엑스포 같은 거를 신라 실크로드 뭐 그거 재현으로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경복궁 수문장 의례처럼 월성이나 또는 첨성대나 이런 주변에서 상시적으로 이루어진다면은 보다 많은 볼거리와 체험 행사가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개발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K-팝 데몬 헌터스 이게 생각보다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이게
이 캐나다에서 만들었는데 주인공이 우리 케이팝 스타들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뭐 지금 세계적으로 너무 사랑을 받다 보니까 또 우리나라 전통 문화나 막 굿즈 이런 것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고 있고. 이 부분도 이번 에이펙에 잘 활용하면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예, 원래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의 관람객 수가 전 세계 6위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침에 그러니까 서로 박물관에 먼저 가서 굿즈를 사려고 줄을 붐이 서는 난답니다. 모양이에요. 예. 와. 그런데 이게 그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사자 보이스가 쓰고 있었던 가시죠. 아, Keeping you in check, keeping you obsessed. Play me on repeat. 전 세계에서 정말 그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는 신라 금관을 형상화하고 활용한 이런 굿즈를 풍부하게 만들어서 에이펙 때 경주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볼 수 있게 제공을 했으면 좋겠다. 현재 경주에서 지금 상징으로 보이는 게 황금도시 경주입니다. 경주 이퀄 황금. 그리고 이제 신라의 황금 유물. 이게 최근 이제 경주시가 이제 내세워놨다 상징성인데 이러한 부분과 좀 맞춰가지고서 보다 이제 경주의 모습을 좀 화려하고 중국의 낙양이나 아니면 좀 로마처럼 좀 아주 좀 화려한 이러한 모습으로 좀 새롭게 세계인들에게 각인시켜 준다면은 신라 문화가 좀 더 발전되고 화려하게 보여지지 않을까 합니다. 마침 지금 빌보드 차트에서 세계인들에게 사랑받는 그 OST도 골든 아닙니까? 골든. 오늘 찬란한 또 신라의 우리 역사, 경주의 면면을 속속들이 시무인의 품격에서 파헤쳐봤습니다. 저는 그 경주라는 도시가 늘 다니던 도로에서 유적지가 빵 발굴되고 이런 것처럼 제가 너무 가까이서 잘 알고 있던 경주가 이미 잘 알고 있었지만 생각보다 더 어마무시한 그 유적지였다라는 걸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생생하게 느낀 것 같습니다. 네 분 오늘 함께하신 시간 어떠셨는지요? 아우 저는 어릴 때 그 역사 공부가 꽝이었거든요. 이 시험 성적을 위해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유 그냥 도망쳐 버렸어요. 근데 오늘 그때 못한 공부 오늘 다 하루 만에 다 한 것 같아요. 예, 이번에 우리 다음 가족 여행은 경주로 정했습니다. 저는 이제 경주에서 생활하고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근데 항상 일하면서 느끼는 거는 과거 신라 시대에 남겨진 유물들과 유적이 지금 이 시간까지 무사히 전달되고 다시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오랜 시간 동안 이들 유적을 보호하고 지켜온 경주 시민들의 노력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좀 더 미래에까지 이어지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러한 상징으로 될 수 있길 바랄 뿐입니다. 어떻게 이런 작은 도시가 1000년 동안 외교적 국제적인 그런 격변을 겪어오면서도 수도로서 기능할 수 있었나라는 그런 걸로 볼 때 이례적이고 호기심을 많이 자아내는 저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도시라고 생각을 한다면 잘 보존된 거를 이제는 잘 홍보하는 역할이 중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그 우리 MBC에서 시민의 품격에 경주를 넣은 거는 아주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또 이야기 보태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경주는 신라 천년의 수도라고 합니다만 사실은 이제 신라의 한정된 도시가 아니거든요. 자세히 관찰하면 고려 시대의 경주가 있었고, 그 다음에 조선 시대의 경주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일제 강점기의 경주, 건대기에 또 일본이 경주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산업화 시기의 경주도 있고 이런 모습들이 정말 경주를 천천히 들여다보시면 켜켜이 쌓여 있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경주를 한 번, 두 번, 세 번 갔다 왔다고 해서 경주를 다 한다라고 절대로 말할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경주를 즐길 수 있는 방법들은 이 켜켜이 쌓여 있는 시간대들을 조금씩 덜쳐보는 그런 재미도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평생 즐길 수 있는 한국인의 정말 즐거움인데 이런 경주를 제대로 즐기려면 사실은 약간의 학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혹시 경주에 한 번 다녀왔다고 해서 경주를 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번
시민의 품격을 보시고 약간의 공부를 다 하셔서 정말 평생 경주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네. 너튜브를 통해서 시민의 품격 검색하시면 복습하고 복습하고 두고두고 또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시민의 품격이 조금 더 빛나는 시간이 되었길 바라고요. 다음 주에도 또 우리 지역의 숨은 시민의 품격을 높이는 이야기 찾아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